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대 야소 전국인 만큼 이완구 총리 후보가 후보자 딱지를 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이 돌발 변수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정현정 배재대 교수 모시고 전국 분석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을 두고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먼저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야당이 통과시키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부적합 여론이 많으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여론조사라도 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들어보자 이런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뜻을 전달한 것 같은데. 예. 모든 언론에서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우리 정치권에 언제부턴가 여론조사 만능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뭐 정몽준, 노무현 대선 후보 선출할 때 포장마차에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여론조사해가지고 결정했고요. 네. 그 뒤에 여러 가지 야권에서 많이 이어져 왔는데 여론조사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은 국회가 필요 없는 거죠. 여론조사처를 하나 정부에 만들어가지고 뭐 인사할 때도 여론조사하고. 정책 만들 때도 여론조사하고 법안 만들 때 여론조사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표가 내부 단속용, 내부 입막음용 정치적 공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런 명분 없이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이것에 대한 정치적 딜레마를 문재인 대표가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출구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든 청와대든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죠. 자진 사퇴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지만 실제로 후보자 역시도 그럴 의지가 없고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느냐 이 짧은 국면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문재인 대표가 그 고민의 어떤 발로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정무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과연 그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예. 야당이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답답한 것은 뭐냐면 후보자조차도 야당 쪽에서 지금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미진한 자료들, 의혹의 자료들. 그것도 지금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후보자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회의 그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답답한 속내 그리고 후보자의 어떤 자격, 부적격성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지금 통로가 막혀 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은 표결하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막막한 상황이고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을 하나 내놓은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이 여론조사의 대안을 좀 더 일찍 내놓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국회에 이른바 인준 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에 예. 뭐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한 카드를 이야기하고 예. 요구했었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박을 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이해하십시오. 아니 정치학 전공하신 분이 여론조사는요 대의민주주의 아니, 제도를 여론조사가 부정하는 거 적절한 아닙니까? 수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계속 그래도 굉장히 정당성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말이죠 여론조사라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로 정치를 하다 보면은 국회에 저렇게 우리가 세금 들여가지고 국회의원들 세비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야당이 이번에 상당히 청문회 과정에서 활약이 좋았고 문재인 대표도 지금 당선 이후에 상당히 행보가 좋은데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본 전 일간지에 95%의 일간지의 사설에서는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론조사 들고 나왔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여론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론조사.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여론조사가 뭐 100% 작용할 수 없겠죠. 지금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국회가 이미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와 있고 국민들한테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또 청와대, 새누리당 실제로 국민들이 이완구 후보자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 무엇을 고려했느냐 이 과정에서
자꾸 표결만 밀어붙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까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결을 증명받지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못하고 표결을 진행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게 국회 최소한의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되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만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문재인 대표가 아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론하고 틀리다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의 예의는 여론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총리 후보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언론에서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차 지금 또 부족하게 제출하고 있어요. 청문회 끝났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런 소리를 과정들이 내기로 했거든요. 본인이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겠다고. 그래서 국민의 의혹을 풀고 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여론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여론은 국회 내에서 어떻게 반영됐느냐? 이런 것들을 답변해 줄 수 없는 야당 또한 또 지탄을 받게 되거든요. 청문회에서 활약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론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예. 자, 지금은 두 분이 설왕설래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거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야당이 참석을 할지 표결이 이루어질지가 사실 상당히 관심인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표결까지 보면 여야 셈법이 좀 상당합니다. 저희가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 과정을 좀 그래픽 좀 주시죠. 보면서 설명을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야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래픽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럼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반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예. 과반 참석에 과반 표결이죠. 예, 과반 참석에 과반 득표. 그렇다면 사실 여당이 단독 표결로 붙인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죠. 네. 예. 민주주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의 이 정치인데 예. 보통 이제 이게 잘 안 될 때는 결국은 다수결이라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예. 다수결이라는 수천 년 된 우리 민주주의의 결정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내일 하자는 건데 갑자기 이제 아까 정인정 교수님 말 좀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예, 말씀하시죠. 내일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면 되는 건데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하자. 왜 여론조사를 안 듣느냐.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이완구 후보자가 부적합이 많은 건 사실인데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이지만 과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과학 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표본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샘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리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오차를 우리가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응답이 많아요. 그 무응답이 뭐라고 저는 해석을 하냐면 이완구 후보자 훌륭한 줄 알았더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완전히 부적합이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30%가 넘는단 말이죠. 이런 갤럽 조사라든가 아니면 근데 부적격의 응답도 갤럽 조사를 보면 41%가 나오지 물론이죠. 않습니까? 예, 물론이고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의 조사는 부적격이 많은데 예. 무응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아주 몇 개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민심이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차범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차범위라는 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5가 될 때는 7%까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이지만 굉장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참 조심스럽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내일 표결을 하면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좀 문제가 있고 내일 표결은 대화 타협에 의해서 민주당이 참여를 해서 하면 좋고요. 만일에 안 될 때는 아마 단독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이 예.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혹시 이완구 후보자가 통과되더라도 크게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의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이완구 후보자 자체가 지금 제기된 의혹 자체도 그 전에 낙마한 후보들, 자진 사퇴한 후보들이 아깝다 할 정도로 종합 선물 세트예요. 국민의 어떤 여론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류로 흐르게 하는 내용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실제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야가 국회 절차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차는 절차대로 가되 국민의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한 듣는 제스처
듣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시간에 쫓기고 청와대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른바 그 스피드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절차와 과정이 과연 있겠느냐. 여론조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물론 궁극적으로는 표결로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과정 동안에 이 여론을 듣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아마 야당은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간에 부정적인 여론을 나르는 방식이 무엇이냐. 무조건 가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다냐. 저는 불참도 실제로 정치적 의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표결하지 않는 것도 또 나름대로 불만스러움의 어떤 표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표결에 참여하기 어렵다. 뭐 아까 뭐 다른 평론가들은 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서 단도리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불참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렇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인데 새누리당이 한 10명만 빠져도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10명의 이탈표가 나와도 통과돼요. 과반을 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야당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에 명분을 잇는 것이고 오히려 투표에 참으로 해서 야당 잘해왔던 그런 야당의 어떤 점수도 저는 깎아먹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제 평론을 할 때 우리가 뭐 여권 성향, 야권 성향에서 선호하는 어떤 그 정치 세력에 대한 그 평론을 할 수 있는데 예. 너무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이제 정인정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완구 후보자가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이완구 후보자가 경륜 있는 적도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드러난 뭐 실수라든가 예. 또 뭐 과거에 잘못된 점도 있는데 그것을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부 그 야권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니 그러면 왜 50% 이상의 국민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단어가 맞죠. 너무 이제 교수께서 아니 말씀하신 그러니까 한 10명, 지나치다는 10가지 얘기고요. 정도의 의혹이 있어요. 기존에 그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의 의혹을 갖고 있는 후보들도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10가지 이상의 의혹이 지금 풀려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지금 제가 의혹이 정 있는 교수님의 거죠. 그 예. 진정성은 이해를 하는데 표현 자체가 총리 후보자를 종합 선물 세트다. 이거는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 표현이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종합 선물 그렇게 세트가 이게 가르칠 수는 부정적인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용어라고 볼 수는 없는 내일 거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그 책무라고 하면은 표로 의결로서 이게 얘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은. 그래서 당연히 저 표결에 들어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말이죠. 내일 그 표결에 참여해서 이완구 후보자가 통과되든 말든 이번에 상처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야당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그 여러 가지 그 지형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전혀 그 뭐 나와서 안 들어간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인데 이걸 포기한다. 제가 좀 실망스러운. 포기하기보다는 또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불참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반드시 그 표결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교수님 좋아하시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사실은 투표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기권하는 것도 또 다른 표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야당이 반드시 지금 어찌됐건 새누리당이 열석만 빠져도 사실은 통과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의 명분도 없이 자신들이 문재인 대표가 오죽하면 실제로 여론조사라는 얘기까지 지금 했겠습니까? 민심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이 절차들을 그런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야당은 자기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내일 표결에 야당이 좀 들어갔으면 불참하기 좋겠어요. 왜 들어갔으면 그 좋겠냐면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충청권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25명인데 된다는 게 없죠. 10명이 야당 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표심이 나타날까.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뭐 여론조사 그 언급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많이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사실 여권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4월에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내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악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사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야당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공격수들이 잘해가지고
통해서 예. 포인트를 많이 쌌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당선 이후에 그 화합의 그 참배, 뭐 어제 여론조사는 좀 별로였지만 이런 모습 중에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그 잘못된 대포가 좀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일 그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 앞으로 이제 이완구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총리직을 수행을 할 텐데 여야 간에 앞으로는 이제 그 정책의 경쟁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예. 누가 더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들을 어필하느냐. 그 다음에 정치 쇄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정치 쇄신을 누가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싸움이 남아 있는데 이쪽으로 승부를 거는 게 더 빠르다. 요즘 뭐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한참 좋은데 괜히 그 이완구 후보자 그 작은 거에 소탐 대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실망감은 여러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의 어떤 민생을 사실은 상당히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인사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뭐 내각 개편, 이른바 인사 쇄신, 유승민 그 원내대표조차도, 여당 원내대표조차도 청와대를 향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좀 해라. 네. 이런 주문을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 문제는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개혁하고 바꿔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통해서 그런 카드를 사실은 노렸다. 청와대가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100% 실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박근혜 정부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인사 쇄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후에 어떤 보궐선거라든지 또는 총선에까지 충분히, 물론 이완구 후보자 인준 문제가 직접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예. 청와대의 인사쇄신 실패한 인사쇄신 문제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완구 후보자는 거기에 굉장히 현격한, 말하자면 부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인사 개각 좀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그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을 해서 청와대의 뭐 인사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거든요.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 늦으면 뭐 모레, 뭐 설 전에는 이제 개각이 단행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은요, 후속 인사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이 누구가 될 것이냐가 참 큰 관심인데,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예, 뭐 우리 YTN에서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뭐 권영세 주중대사 지금 예. 소환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예. 강력한 비서실장 후보가 될 것 같고 상당히 젊은 분이기 때문에 예. 일을 또 정열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장관, 예. 아주 원칙적인 그 법 전문가 들어가서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경대 뭐 의장 같은 얘기도 나오는데 예. 제가 보기엔 너무 고령인 것 같아요. 76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시대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게 정말 힘든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앞에 두 분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문제는 뭐 누가 우리 권영세가 되고 황교안이 되는 게 국민들한테 뭐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느냐.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어디 그 드라마를 봐도 조선시대 왕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때문에 정말 왕들을 못 타먹겠다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옆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쓴소리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말씀하신 두 분 중에서 누가 가장 쓴소리 잘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장관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 별 말씀도 없고 말이죠.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원리 원칙주의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자지만 대통령이 또 잘못 얘기를 할 때는 그 어떤 법적인 판단, 그 법이라는 게 저스티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할 수 있지 않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 유출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어떤 그 후보들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이른바 인사 방향, 또 이런, 사실은 국민들은 세세히 그분이 직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그거는 알 수도 없고, 예. 중요한 거는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새롭게 교체되느냐, 예. 이런 것들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이렇게 한 번 쓰신 분을 계속 두루두루 여러 자리를 이렇게 돌려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바뀌었냐. 예를 들어서 권영세 주중대사,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다 이 정권에서 한 그 역할들을 하셨던 분이고 예. 실제로 여러 가지 공과들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과거에 회전문 인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전문 인사가 또 한 번 청와대 개편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변화를 못 느낀다. 제3의 인물을 그렇죠. 좀 내보내야 참신하고 된다. 예. 새롭게 좀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좀 교체되기를 바랄 뿐인데 네.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분석 전망 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정현정 배재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